안녕하세요. 이원우 변호사입니다. 저희 이원우 법률사무소에서 운영 중인 우회전 카페 커뮤니티는 9년의 역사를 가진 네이버의 회생 파산 전문 카페로서 연간 300건 내외의 개인회생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외 가상화폐 때문에 갑자기 빚을 지게 된 분들의 상담이 많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투자에 실패해 생긴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사연이 화제가 되었죠. 그 후로 많이들 불안해하면서 문의를 하세요. 비트코인 아니면 다른 가상화폐로 빚 졌는데 이거 개인회생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냐고. 안 되는 건 없어요. 다 되기는 하죠. 다만 사행성 채무는 기각 사유가 되는데 비트코인 투기는 사행성 채무에 속해요. 도박빚, 주식빚 이런 게 사행성 채무예요. 하지만 도박으로 빚진 분, 주식으로 빚진 분들도 개인회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면책 불허가 사유에 속하기 때문이지요.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단순히 빚을 진 이유가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개인회생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그럼 왜 기각이 된 걸까요? 그 사건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아는 게 아니니 정확히 왜 기각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기각되는 이유를 정리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바로 저번 달까지 대출받아 비트코인에 투자하다 망했다. 이러면 신청이 안 돼요. 개인회생 신청할 때 법원에서 주의 깊게 보는 것이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가, 그리고 최근 채무 여부입니다.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채무를 최근 채무라고 하죠. 최근 채무 비중이 너무 큰 데다가 심지어 비트코인에 다 썼으면 기각이 될 수 있어요. 이러면 최대한 대출 받지 말고 빚을 일부라도 지속적으로 변제하면서 버티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신청해야 기각이 안 돼요. 특히 3개월도 안 된 빚으로 회생 신청을 했다가는 사기죄로 고소가 들어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최소 3회는 갚은 후 신청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도 사기죄 고소가 들어올 수 있는데 3회 갚았고 앞으로 갚으려는 의지도 있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대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역시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심층 상담이 필요합니다. 소명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대출금을 대부분 사행성 채무에 썼다면 법원에서도 더 엄격하게 소명을 요구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소명이 안 된 금액이나 사행성 채무의 일정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기도 하죠.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게 있어요. 청산가치는 내 재산을 모두 금전으로 환산했을 때의 액수예요. 회생으로 갚는 빚이 내 재산과 같거나 많아야만 하죠. 청산가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갚아야 할 변제금도 올라가요. 즉, 월변제금을 올려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데 소명을 너무 불성실하게 하면 변제금을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회생 사건이 기각되기도 하죠. 제대로 된 사무실에서 진행한다면 신청인이 서류를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닌 한 이런 일로는 기각이 나지 않아요. 가끔 개인회생 신청하기 며칠 전까지 코인을 한 내역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더 심하게는 신청한 후에도 계속 코인을 하세요. 회생하면 통장 거래 내역을 다 내야 해요. 코인에 투자한 내역이 통장에 다 찍혀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회생 직전까지 코인을 했다. 아니면 회생 중에 추가로 통장 내역을 냈는데 회생 중에도 코인을 했다. 이러면 법원에서 좋게 안 보죠. 안 그래도 비트코인으로 빚을 졌으면 채무 증대 사유가 불성실한 것으로 봐요. 개인회생은 빚을 갚기 위해 하는 것인데 심지어 신청인의 태도까지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으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로 보고 기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비트코인으로 빚을 졌을 때 회생이 기각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어요. 기각의 위험은 상담을 통해서 피하고 다듬어서 신청을 하면 안전하게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각 사유가 사라졌다고 하여 다른 불이익적 요소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금지 명령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금지 명령이 나와야 채권자의 추심, 독촉이나 압류, 경매, 강제 집행 같은 법 조치가 금지되지요. 금지가 나오지 않게 되면
개시 결정 때까지 계속 주심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하고 사건 번호를 알려주면 대개는 주심을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으니 이건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에요. 더 큰 영향은 변제금이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코인에 사용한 금액만큼 청산 가치에 반영을 하라고 해서 간접적으로 변제금이 상향되는 경우 말고도 법원에서 아예 원리금 100%를 갚으라고 지시하기도 해요. 현실적으로 소득이나 생계비 때문에 전액 변제가 어렵다면 변제 기간을 60개월 최장 기간으로 연장하기도 하죠. 물론 비트코인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원리금 100%를 갚아야 하거나 변제 기간이 60개월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절대 나오지 않는다고 확언할 수도 없지요. 앞서 말했던 것 같은 문제사항이 겹치고 겹치면 나올 수도 있는 결과이죠. 최선의 접수를 위해 상담을 통하여 때를 만들어 접수하는 것이 전문적인 회생 파산을 담당하는 사무실의 실력이라 할 수 있겠죠. 정리하면 비트코인으로 빚을 졌다고 해도 개인 회생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지만 변제금이 오를 수 있고 신청이 불성실하다면 기각될 위험성도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첫째로는 상담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상담 후 준비할 것들을 알고 계신 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주시고 무엇보다 사무실과의 유기적인 소통이 중요하지요. 또 법원이 어디인가도 중요해요.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분 중에는 우리와 심층적인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서 아예 직장과 거주지를 옮기고 좋은 결과를 받으신 분도 있어요. 누구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방안도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면 좋겠죠. 절대 불가능하다는 건 없으니 반드시 상담을 해보세요. 여기까지 비트코인 개인 회생에 대해 알아봤어요. 더 자세히 알고 싶다거나 내 상황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우회전 카페에 오시면 여러가지 정보도 정리되어 있고 실제 회원들의 후기들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 나와 같은 상황이나 기존 진행한 분들의 후기들을 보고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원우 변호사였습니다.